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대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오늘은요, 바로 그 정체성과 사랑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를 닮았나요? 아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실 텐데요.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세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피지 출신의 세미 라툴렐레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야 했던 아주 힘겨운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문장에서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경험이 사랑이라는 감정, 또 권위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뒤틀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미 씨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즉 신마저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슬픈 결론을 내리고 만 거죠. 그럼 대체 이 왜곡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세미 씨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보시다시피 그의 시작은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17살의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는 그를 책임지는 대신 군대로 도망쳐버렸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거절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결국 새 군대나 되는 다른 집을 떠돌며 커야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믿음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어떤 아빠든 결국엔 날 버릴 거야 하고요. 세미 씨의 이 아픈 개인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림자처럼 우리 미래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걸까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가고 싶으면 먼저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남아서 앞으로 우리가 맺게 될 관계들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상처의 대물림, 이 순환은 보통 4단계를 거쳐요. 첫째, 과거의 상처가 세상을 보는 나만의 필터가 되고요. 둘째, 나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 아팠던 패턴을 내 삶에서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셋째, 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한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제 그만 하고 용기를 내서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이 슬픈 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미 씨는 어떻게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냈을까요? 그 전환점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게 된 엄청난 문화 차이였습니다. 세미 씨가 자란 피지는 우리처럼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고 그의 아내는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예를 들면 피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랑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대요. 근데 아내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직접 말을 못하냐는 거였어요. 이처럼 너무 다른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이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어쩌면 둘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던 이 거대한 문화 차이가 오히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아주 심오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 문화적 충돌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요,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무리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연에 따르면 우리의 진짜 가치, 진짜 정체성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래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뭔가를 이뤄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세미 씨는 자기 딸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딸들은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아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들이기 때문이구나 하고 말이죠. 세미 씨가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꽃을 한 다발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얼마요? 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사랑은 그렇게 값을 치르는 거래가 아니라 그저 기쁘게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로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세미 씨의 아이들이 만들어낸 정말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비유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완벽한 토스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애들아, 엄마는 뭐 같아? 아이들은 미국엔 엄마를 보더니 흰빵?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는? 하고 물으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배경과 피부색을 가진 피지인 아빠는 타버린 토스트 같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너희는 뭐야? 하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주저없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고 해요. 우리는 완벽한 토스트예요. 아이들은 자신을 뭔가 부족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 가족, 우리가 속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이 독특하고 때로는 좀 복잡해 보이는 조합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게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최고의 레시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그 모든 이야기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고유한 특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만이 가진 그 독특한 경험들의 조합이야말로 당신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